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뭐를 해주냐면 영어의 해설 보기, 해설 보는 방법입니다. 해설서의 구조, 해설서를 공부하는 방법, 해설서를 가지고 어떻게 내 영어에 대한 공부 방법이나 내 영어에 대한 모자란 것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영어 해설을 정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네. 이해되죠? 네. 자, 첫 번째. 자, 그래서 18번부터 하겠습니다. 듣기는 다음에 또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 네. 근데 첫 번째, 1. 자, 보세요. 예. 요 해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활용해야겠구나. 이렇게 목적어, 답 선택률이 이게 높은데, 이렇게, 이거는 평범하게 찍으니까, 이게 난이도가 쉬운데, 네. 이거 쉬운데, 이거 주제는 뭐, 요렇게 답지 선택률을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함정에 빠졌는지, 아니면 내가 특이하게 생각했는지, 내가 남들과 평균적으로 생각했는지, 네. 이거에 대한 이 문제마다의 난이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18번을 만약에 틀리면, 네. 18번을 보고 항상 어떤 훈련을 여기서 고용인자면 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이다, 중이다, 하다. 라는 건 촉이고, 이게 몇 등급 문제다. 몇 등급을 가르는. 그런 거 판단을 어떻게 해요? 문제를 풀 때마다 훑어보고, 수학 문제를 보면 이건 몇 등급 문제다.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다,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보면. 그렇게 느낌적으로 오는데 정확히 그걸 자꾸 해보셔야 된다고. 이거는 2등급을 위한 문제다. 이건 3등급 문제다. 이건 7등급 문제다. 이렇게 해보셔야 된다고. 많이 하다 보면은 들어요, 다 자꾸. 감이 오는 거예요. 네. 왜 이걸 해야 될까요? 시험 문제는 쉬운 거부터 다 풀고 나머지 어려운 걸 푸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려운 걸 매달리다가 쉬운 걸 나중에 못 풀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빨리빨리 이렇게 문제가 쉽냐 어렵냐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야 국어든 영어든 쉬운 걸 다 풀고 나머지 어려운 걸 오래 투자하죠. 네. 그 다음에 시간 분배를 할 때도 쉬운 거는 빨리 정확하게 풀어야겠구나, 어려운 거는 차분하게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문제를 보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연습하기에 좋은 게 답지 선택률이에요. 답지 선택률을 토대로 분석을 하는. 자꾸 나랑 비교해봐야죠. 이해돼서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써먹을 게 굉장히 좋은 용도로 써먹을 수도 있는데, 써먹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 왜 써줬어요, 얘네들은? 쓸데없이. 통계까지 돼가면서. 이렇게 써먹으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자,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위에 다시 점검하고 채점할 때 이건 몇 등급 문제 이렇게 내가 풀 때 쓰면 이걸 해설을 보면 이 해설해봐서 이거는 몇 등급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애들이 오답이 되게 많네. 나 이 부분이 가능한가 보다. 난 맞췄으니까. 애들은 이거 다 맞추는데 나만 틀렸네? 내가 진짜 이걸 특이하게 생각하나 보다.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나? 이건 하등급이었구나. 이런 거. 이해되세요? 네. 자, 나는 이거를 2등급 문제로 판단했는데,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쉬운 문제야.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구나. 나는 이걸 6등급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애들이 다 틀렸어. 대박. 나 이거 강하구나. 나의 약점과 강점도 구분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써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들으면서 또 정리를 노트를 할 거니까 네. 지금 대략만 이해하면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애들이 하나도 안 써먹으니까 진짜 속상하다는 거예요. 문제집 만든 사람 입장에서. 그렇겠네요. 왜? 근데 이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네, 사람들이. 해설지 공부하는 법을. 그걸 설명해주면 좋을 텐데 안 해줘. 아무도 안 해주니까 내가 해주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다가 뭐를 써야 된다고요? 등급. 상중하로 쓰든지. 네. 이건 몇 등급 문제다. 이렇게 문제 위에다 써라고 했죠. 18번 위에다가. 네. 그 다음에 국어든 영어든 출발이 주제여야 돼요. 주제를 찾으면 반 정도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과정이고 제일 마무리는 주제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영어를 풀 때 뭘 뽑지 않으면 못 푼다고. 주제. 그래, 주제. 네. 다 이렇게 문제풀이 과정으로 다 하다가 나중에 최종 점검은 뭘로 한다고? 이거는 주제에 맞느냐, 주제에 벗어났느냐, 이걸로. 아, 그래야 오류를 확 잡아요. 그래서 주제로 시작해서 주제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게 어디 나와요? 여기에. 제목. 주제를 압축한 걸 뭐라고 해요? 주제를 들어가는 눈을 주제의 눈, 제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주제를 한 줄로 얘기하면 뭐야?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문제를 다 풀고 문제 푸는 과정에서 내가 주제를 찾았으면 이 주제를 써놔야 된다고 해요. 위에다가. 시험 중이요? 아니, 시험 끝나고 점검할 때. 아, 그래서 이 주제 제목을 적어놓으면 그거를 빨리 피드백해서 복습이 빠른데 안 적어놓으면 추상적으로 보여요. 대충 느낌적으로만 네. 확실하게 확립이 안 되는. 애들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찍죠. 그러니까 애들은 명확하게 말해서 국어를 푸는 게 아니라 찍죠. 영어도 느낌적인 느낌으로 찍죠. 푸는 게 아니라. 그걸 풀면 그걸 선생 수준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찍는 걸 구체화시키는 건 제목이다. 제목을 문장 형태로 만들어서 한 줄을 적어놓으면 굉장히 이게 잘 오래 기억나요. 그래서 EBS 같은 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요런 거를 주제를 알려주고 한 줄 정리를 한 다음에 줄거리를 수업해주는 수업도 있어요. 영어는 안 하고 한글로만. 서울에. 이해됐죠? 예. 그러면 이 주제를 다 알면 여기는 디테일한 내용들은 변형 문제로 변하지만 이 주제가 바뀌면 다른 글이기 때문에 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는 주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주제를 바꾸면 아예 딴 글이니까. 그래서 연계를 하더라도 이 문장 구조에서 이렇게 기른 거에서 이 뒷부분은 날리고 요거만 살리고 다른 문장을 끼워 넣더라도 주제는 같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주제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아이들이. 그러면 시간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빨리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글로 된 한 줄 문장 된 주제 리스트도 떠돌아요. 수능 직전에. 그걸 받은 게 당연히 이득이. 에? 그걸 받은 게 당연히 득이 되는 거겠죠. 글쎄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지가 잘 해놓으면. 기억이 더 잘 나지. 자기 방식대로. 이걸 주제를 추리는 능력이 실력이지. 왜 70%밖에 연계 안 되니까 30%에서 변별력 나는데 무슨 이거 뭐. 이 70%를 빨리 풀기 위해서 이걸 받는 것 뿐이지. 보고. 네. 다만 네가 이 영어를 풀었을 때 이 주제를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떠올려 본 적이 언제였냐? 없다. 그냥 문제 풀었을 뿐이다. 한 줄로 주제 만들었냐? 안 만들었다. 이 문장을 딱 보면 주제가 떠오르냐? 안 떠오른다. 그럼 공부 안 한 거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럼 요게 왜 있나 알겠어요? 네. 자, 다음 이 주제를 영어에서 구현하는 방법은 요 문장을 이걸 나눠주면 자 9월 17일 결혼식 음악 연주회 해 딸의 결혼식에 날짜치를 준비 일정이 생겼고 바뀐 날에 연주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해석은 없고 이건 줄거리에서 답의 이유만 나오네. 그죠? 그죠? 위에 58번 잘리는 거 아닌가? 아 여기 있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자 9월 17일 저희 딸 연주 수락하기 바랍니다. 그죠? 안타깝게도 날짜 맞출 수 있는 법에서 그래서 임무를 받아서 바꾸려고 합니다. 이날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른 모든 사항은 동일합니다. 만약 이렇게 바꿔주시면 감사드리며 우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석해줘서 잘 빛내겠습니까?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연락해주십시오. 이렇게 세 덩어리가 되어 있네요. 네. 자, 어떤 글이든 영어를 보면 12줄 정도가 돼가지고요. 네. 이렇게 네 덩어리든지 세 덩어리예요.
이렇게 자르면 뭐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내가? 가독성.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서너 단락을 끊어서 세 문장, 세 문장, 세 문장, 세 문장이지. 아니면 네 문장, 세 문장, 세 문장을 해석하면 돼. 그래서 여기 핵심을 잡고, 여기 핵심을 잡고, 여기 핵심을 잡고 해서 연결한 게 주제예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이 비문학 지문이든 어떤 이렇게 영어 지문이 나오면 어떤 글이 원판 글이 있겠죠. 네. 원판 글을 갖다 여기다가 줄여요. 근데 요거는 압축해서 세 줄로 썼다고 쳐봐요. 근데 이건 예시예요. 압축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인데 이건 추상적 단어로 압축하는데 힘들겠죠. 네. 예시를 또 그대로 써버려요. 또 어떤 걸 또 압축하고 예시를 또 그대로 써봐요. 그러면 이거의 압축률은 60% 이상이 되겠죠? 추상적인 단어니까 확 줄여. 요거는 압축률이 30%도 안 되겠죠? 예시를 쓰니까 구체적인 사례. 네. 요거는 또 추상적이니까 60% 압축되겠죠? 그래서 네. 글이 이 범주가 이렇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로 한 번에 그 사람이 창작을 한 게 아니라 어떤 글을 갖다 이렇게 줄여놓은 느낌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읽어보다 보면 영어는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한 단락처럼 보여요. 네. 그렇지만 내용 단락으로 나누면 충분히 서너 개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서너 개로 나눈 단락의 흐름의 관계. 요거는 이거의 기본 이론이면 이건 예시고 요것도 기본 이론이면 예시고 하는 이 구조들이 있어요. 문장의 구조. 뭐가 있다고요? 문장의 구조들이.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들이 한 3, 40가지 많아봐야 3, 40가지. 아, 몇 가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어가 따오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일반적이지 않은 게 답이에요. 영어를 풀다 보면. 아, 일반적인 거 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특별한 걸 얘기하니까. 그 첫 문장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보면 특이한 모습, 그 일반적인 걸 좀 벗어난 모습이 답이에요. 네, 뭐, 일반적인 거 말하고 글을 쓰진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읽어 나가면서 보다 보면, 아, 여기에서 이런 문제는 여기에 어떤 거에서 뭐를 합니다 하면 그 다음 단락에는 어떤 단락을 쓰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고 하는 이 단락과 단락의 관계들이 이 주제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그 쓰는 사람의 방식에 따라서 이 문장 구조가 보통 이렇게 보면 이거랑 이거랑 묶어서 되고 여기서 원인이 되고 이렇게 도식화되는 것처럼 도식화가 돼요. 문장 구성이. 그럼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전체 문장 안에 주제가 어디 숨어 있느냐? 주제를 어떻게 꾸미냐? 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 어떻게 진술하고 있느냐?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읽을 때 어느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에 진짜 다르다는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돼 있으면 A와 B가 이렇게 대칭되거나 대립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있는 단어와 여기는 이게 좀 찬성이고 반대면 이렇게 찬반으로 나눠서 대립구도를 잡으면 그거의 공통된 서술어를 잡으면 그게 주제가 돼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구조 안에서 실마리를 굉장히 이 구조 안에서 실마리를 굉장히 많이 찾아낼 수 있고 이 구조랑 문장 구성을 알게 되면 이 글을 압축했을 때 원판이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줄였던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상징적으로 압축했으니까 요 단어 사이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생략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나중에 가능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학생이 이걸 풀면서 이걸 2단락이나 4단락으로 나눠놓고 이 관계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쭉 읽으면 이거 읽을 때 이거 까먹고 이거 읽을 때 이거 까먹는 선어 문장의 핵심 단어를 골라놓고 선어 문장의 핵심 단어 내용 단락이 이렇게 끌어진다고. 형식 단락은 하나인데 내용 단락은 몇 개라고요? 보통 4개라고.
그럼 이렇게 끊어놓고 여기 네 문장만 해갖고 여기 핵심 단어 요거다. 요거다. 이렇게 골라내면 이걸 연결시키면 그냥 주제거든요. 네. 근데 이걸 다 해석하면서 앞에 뭐 했던 걸 기억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힘들어 죽는다는. 이해돼? 네. 특히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니, 이걸 다 읽어서 선택지의 핵심 단어를 다 골라놓으면 그 핵심 단어의 범주 안에서 이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럼 딱 찾을 수 있죠. 네. 그럼 이거부터 봤어요? 이거부터. 그건 아닌데 여기서 뭐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까지만 읽고 대충 빨리 읽고서 바로. 오케이. 이것도 요거를 읽으면 이 내용의 범주가 뭔지를 알잖아요. 네. 그럼 이거에서 확인할 게 뭐예요? 다음에 해야지. 이건 선택지 보는 건 다시 또 해줄게요. 네. 선택지를 보고 문제를 예상하는 건 다시 또 해줄게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단락을 이렇게 끊어보죠, 본인이. 여기까지, 바깥까지 나가요. 네. 이렇게 끊어보는 것처럼 내가 끊었던 게 이 한글 끊은 거랑 맞는가를 확인해보면 좋아요. 요게 사실은 뭐 공부하는 거예요, 국어로 치면? 비문학 지문 독해입니다. 비문학 지문 독해 연습하는 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습해요? 제가 샘플로 녹화해 놓은 거였어요. 이거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거 한 대여섯 개 보면 돼요. 영상으로 찍은 녹화 놓은 거 있어요? 다 있어요. 많이 물어봐서 학생들이. 그 제목이. 다 좀 이따 보여줘. 네. 다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전체는 안 써주고 어떤 거는 이 전체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요만큼만 나왔네. 요 구절만 알면 됩니다. 특별하게. 그죠? 네. 그러면 요거의 주격 관계 대명사,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 동사 현재 완료 이렇게 돼서 요 구조가 복잡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 나중에 다 풀면 여기다 추가로 내가 알았던 거는 하지 말고 네. 몰랐던 것만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추가로. 네. 자, 그래서 구문풀이를 하면서는 문법 심화, 어법 심화, 독해를 했을 때 직독직해를 어떻게 하고 이 순서에 내가 어떻게 착각했는지에서 디테일을 강화시키는 거고. 네. 다음에 이걸 보세요. 자, 보시면 단어만 요거를 외울 때 뭐라고요? 약혼자, 동의를 바란다. 변경상을 맞춰서 그런 양상을 감사해하며 우아하게. 그럼 우아한 약혼자, 동의를 바란다. 변경상하게. 참석한, 그지? 참석한 약혼자, 참석한 우아한 약혼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면 네. 이 전체가 땡글땡글 같이 연결돼요. 그 단어를 쓰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단어끼리 연결해서. 왜? 한꺼번에. 이 A라는 상황하 이거는 같은 상황이거든요. A 대신으로. 네. 이렇게 내가 만들어서 이걸 연결하든지 이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이걸 단어를 외우면 이 기억이 훨씬 오래돼요. 근데 애들이 다 따로따로 외워요. 답답해서. 네. 자, 다시 봅시다. 네. 자,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단계 나가서 여기는 주장 파악이에요. 뭘 주장한다는 거야. 되게 쉽네. 그쵸? 네. 그래서 끊어지는데 다음 문장 19번 보세요. 19번. 영어로 본인은 나는 한글로 받았지만 너는 영어 시험이니까 한글로 봐야지. 자, 보세요. 한글에서 어떤 것을 기억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어떤 것을 기억할 때 마찬가지로 전투사 이름을 기억할 때에도 때는 뭘로 했을까? 영어가 때가 뭐예요? 때는 왜? 영어로 자 보세요. S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런 것처럼 이 한글을 보고 뭘 떠올릴 수 있어요? 영어 구절. 네. 영어로 해석만 하지 말고 한글을 보고 영어로 떠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은 뭐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고 거꾸로. 자,
여기 해석에다가 이 영어에 있는 요것과 관련된 이게 연결어예요. 이 경우 요거 뭘까? 말을 할 수 있다. 이런이 뭘까? 크게 반복하다. 어떤 것을 말할 줄 생각하는 것보다 뭐뭐보다 안 된다. 입모양을 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뭐뭐 하면서 말하게 하는 것은 단지 반복할 때보다 높여지는 장상을 구성해준다. 대화 계속해서 이런 반복 기억 속에 더욱 계속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를 쓸 때마다 이거 찾아보시라고. 공부 되겠죠? 네. 자, 하나 요거 얘기해봤어요. 뭐라고요? 한글에서 영어도 확인해도 된다. 됐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글은 어디에 주제가? 이런 글들의 주제의 위치는 어떻게 삼기고 요거 구성을 어떤 주장을 해서 이 주제에 따라 이런 구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점검 아까 하라고 그랬죠? 네. 됐어요? 네.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두 문장 이름을 반복해 부르는 것은 도움을 드릴 때마다 부르는 것을 권하고 있다. 이렇게 되네요. 마지막 두 문장에서. 네. 자, 이거 보면 주제가 대화 중 상대방 이름을 반복해 부르기네요.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반복해 이름 부르기예요. 어떤 것을 기억할 때 마찬가지로 기억할 때도 단순한 반복, 단순 반복 도움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반복하자. 답 끝. 주제 많죠? 네. 이러한 원칙 뭐예요? 반복하자. 답 끝. 됐죠? 네. 이 경우에 방과후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든 거죠. 박스. 네. 이런 말은 짱구럽고 단어를 크게 반복 또는요. 그게 뭐라고요? 강력해진다는 거네요. 네. 단어를 말하기는 스스로 반복도 반복이네요. 대화 중에 계속해서 반복이네요. 그러면 이 반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 번 나왔죠? 네. 답이 반복이네요, 그냥. 헐, 그러니까 너무 쉽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반복을 했을 때, 요거를 예시로 끊었죠? 네. 이 앞에는 일반 원칙 얘기했죠? 반복의 원칙. 네. 이건 이름 부르는 원칙을 했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하면서 그 일반 원칙에 대한 기억력을 설명해줬죠? 네. 그런데 여기 강력한 기억을 만드는데 요거를 이름 부르는 거에서 요거를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을 한 거죠? 자, 일반론, 예시, 맞아요? 네. 이거는 뭐라고요? 하는 방법. 그죠? 이거는, 어구를 외워야 하는 방법. 그죠? 일반론 연결. 요거는 뭐라고요? 반복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총정리. 이렇게 했네요. 네. 구조가 다 보여요? 네. 이런 구조를 해봐야 된다. 그 구조가 익숙해지면 이 단어를 이런 식으로 그리다 하면 그 다음에는 이걸 설명한 예시가 나오겠다. 이렇게 추상적인 거 나오면 구체적인 뭔가 또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마무리해서 정리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글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흐름을 타면서 이걸 독해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요 문장 앞에 나와 있는 단락, 내용 단락에서 이 뒤에 있는 단락 요거를 이해를 못 해더라도 요거를 추가로 이해를 했을 때 이걸 구체적이냐 이건 예시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서 이걸 보충할지 상호관계도 생기겠죠. 문장마다 단락마다.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끌어줬는데 영어도 이런 식으로 끌어줘야 되는데 애들 그냥 쭉 읽고 앞에 해석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그냥 팽개치고 뒤에 해석하고 떠오른 남은 잔상만 가지고 그냥 찍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게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영어를 살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책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해설 공부하고 보니까 해설이 잘 된 거. 이 해설이 잘 된 게 뭐라고요? 좋은 책. 해설을 보고 분석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책. 해설에 내가 공부하는 방법과 단계를 만들어준 책이 좋은 책.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어 외우는 거 알겠죠? 그러면 요거만 보고 주제 생각할 수 있어요. 기억, 반복, 적응, 원칙, 입모양, 구성, 통틀어, 결속, 접합, 자연스럽게 기억이네요. 반복 기억이네.
아, 이것만 봐도 주제 나와요? 안 나와요? 주제를 알고서 짜맞추면 나오는데. 오케이! 그러면 다른 것도 네가 해보면 되잖아. 단어를 보고. 그게 무슨 뜻이야? 나 내용은 모르는데 몇 개 단어만 둥둥둥 했는데 무슨 내용 같다. 이렇게 찍잖아, 너 시험 보면서. 모르는 단어 많으면. 네. 그거야, 이거. 문장으로 안 나왔을 뿐이지. 이 단어를 보고 답을 찾아라. 그럼 톡 찾는 거잖아. 해봐, 뭐. 네. 그렇게 했잖아, 그지? 네. 저런 단어를 활용해서 문단을 구성해 보세요. 그럼 문단 구조도 예상할 수 있겠네. 저런 단어를 가지고 글을 쓰는데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어떻게 단락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지 예상할 수 있죠. 수준이 높아지면. 네. 나중에 가면은 할 수 있겠죠. 네. 잠깐만. 자, 또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부득이 파악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대충 이 상황이 어떤 느낌? 이 문제 유형이 뭐냐고. 그래. 어조, 분위기, 심경 이런 거 찾는 거다. 네. 그럼 어조, 분위기, 심경에 관련된 선택지에 나온 단어들 다 알아요? 우울하다, 뭐하다, 즐겁다,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따면 몇십 개 또 몇백 개 모여있는 책도 있고 그러더라고. 프린트도 있고. 그런 단어만 모아놓은. 왜 그러냐면 저 내용을 했는데 그 단어 자체를 몰라가지고 우울하다 이걸 못해서 틀린 거예요. 느낌은 아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억울하죠.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 20분. 그러면 요거 다 외웠어요. 문제마다. 제목 파악은 몇 문제고 느끼는 몇 문제고 몇 번 때는 무슨 문제 나가고 무슨 문제 나가고 그래서 뭘 찾아야 되고 이거 알아요? 모의고사 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생기죠? 번호 때 되면 이 문제고 그 정도는. 근데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죠? 네. 한 번쯤 정리해가지고 이거 반복해갖고 쭉 써보고 해서 주제 파악 몇 문제, 제목 파악 몇 문제, 이런 문제 이런 거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고 들어가서 이제 심경 문제 나올 때 됐다. 이제 뭐 나올 때 됐다. 그럼 뇌가 팍팍팍팍 돌아가는데 멍하니 읽다가 읽다 보니까 신경 문제네. 그렇잖아. 그 대략 몇 문제고 이걸 언제 풀고 어떻게 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단어만 모아놓은 것도 있다는 거지. 네. 자, 또 이것도 체크할 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런 건 접속사는 다 왼쪽 이렇게 칠하고 있죠. 역삼각형 문장이 되면 이쪽으로도 영향 주고 이쪽으로도 영향 되니까 이렇게 역삼각형이죠. 접속사 이 구조 뼈대니까 긍정적인 건 동그라미, 부정적인 건 세모, 정의나 단어 이런 건 네모, 예시는 아까처럼 이렇게 박스처럼. 그럼 팍팍팍팍 구조가 되겠죠. 네. 이걸만 보면 뼈대가 나오겠죠. 네. 이해되세요? 요거는 어느 정도 핵심만 영어 점검하면서 단어 보여주고 요거에서 그죠? 왜 정답일까지 정답 가능성만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지만 이게 왜 오답일까라는 건 안 나오네. 요것과의 상관관계 이 정답 외에 나머지들이 왜 이걸 선택지로 만들었을까 이런 건 안 나오네. 그렇지. 네. 왜 내가 4번으로 찍으면 나는 이게 왜 이게 선택 왜 잘못됐는지 모르잖아. 능력이 없으면. 네. 그래서 해설을 보고 사야 돼. 그러면 이 정도 교과서 여기 있네. 이런 것도 가끔 나오네. 매력적인 오답 분석. 왜? 틀린 이유 이렇게 해줘. 왜? 오답률이 많았겠나 보네 그게. 그죠? 네. 이게 몇 번이야? 요게 오답률이 42%인데 여기 24%나니까 이걸 설명해줬나 보네. 나머지는 얘네들은 공부 못해 이걸로는. 누가 설명해줘야 돼. 이해됐어? 네. 그래서 해설을 보면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세하더라도 해설의 수준에 따라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거 했을 때 끊어줘야 된다고 했죠? 네. 이 끊는 거는 뭐라고요? 따로 녹화된 거 있다고 그랬죠? 네. 그걸 보면서 샘플로 저런 식으로 끊고 저런 식으로 생각해보라 그랬죠? 네. 자,
그렇다면, 자, 그럼 이걸 왜 수업해줬냐? 영어 풀었죠? 풀고 해설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7점하고 끝내려고 그랬죠? 틀린 거는 틀린 거 살펴보고.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네. 아, 이게 내가 뭔가 영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도 고민해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듣기는 하나 권할게요. 오늘 듣고 가세요. 듣기를 하나도 안 듣고 선택지 골라서 찍는 법 해갖고 녹화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안 듣고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도 안 들었는데 17개를 찍었는데 12개인가 맞췄거든요. 그게 돼요? 선택지 비교 분석하는 법이에요. 그거 녹화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네. 그 선택지 비교 분석하는 법을 중심으로 문제를 푸시고 다른 것도 적용하고 네. 이렇게 영어를 이제 한글로 내가 이렇게 찍었잖아요. 영어를 풀면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시고 네. 해설을 보실 때 참고 삼아 정리할 때는 이제 확실히 정리하고 또 틀린 걸 가지고 네. 내가 왜 이걸 틀린 걸 이렇게 해. 요거 있잖아요. 이게 많이 틀리는 이유 요걸 고쳐주는 것처럼 해결 방법 이렇게 도식화하라 이렇게 이게 과외 노하우예요. 이런 거를 계속 틀린 거를 해준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네. 됐어요? 네. 자 지금 뭐 배웠죠? 영어 해설지를 활용하는 방법. 오케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